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일정을 14일 컷오프에 이어 17일에서 18일 경선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번호 추출 등 준비 절차를 밟는 데 시일이 걸리는데 일부 현역 단체장 예비 후보들의 건의 등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임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식에서 슬로건으로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을, 핵심 비전으로 융합교육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발전 선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구마다 경선 후보를 2명에서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장 선거구에서 컷오프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익산과 군산 등 기초단체장 후보는 오는 20일이면 확정될 계획이지만 안심번호 선거인단 구성 등을 놓고 보면 계획보다 일주일 이상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선거는 조용식, 정원율, 최정호 등 예비후보 3명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장 선거는 강임준, 김상훈, 문택규, 서동석 등 예비후보 4명이 겨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잠정 수립한 기초단체장 주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오는 7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습니다. 또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시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후보 면접을 거쳐 경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거쳐 오는 20일 공천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구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 경선 후보를 압축할 방침입니다. 지금의 일정대로라면 오는 14일쯤 컷오프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선을 서희 붙이겠다, 둘이 붙이겠다, 단수공천을 주겠다. 이 부분을 14일날 이제 서울에서 의결을 하죠. 후보자 심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사는 6개 평가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체성 15점, 기여도 10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5점, 적합도 조사 40점, 면접 10점입니다. 신인 가산점은 최대 20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는 오는 20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20일날 이제 후보자가 발표되는 걸로 얼마 안 남았죠. 책임자는 5월 5일 안에까지 끝내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일정이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합니다. 익산과 군산은 인구 50만 명 이하 지자체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규모는 2만 1,000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대상을 경선일 6개월 전까지의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유권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 구성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 등에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가 최종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율 예비후보에게 인구 감소와 아파트 분양가 등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원율 시장 임기 동안 발생한 인구 감소 문제와 아파트 분양가 폭탄, 신청사 건립 국비 추진 논란, 그리고 일반 교부세 4천억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익산은 인구 35만 이하 전국 12개 도시 중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했고 일부 아파트는 평당 1,400만 원대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정원율 시장 취임 이후 일반 교부세 4천억 원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정원율 예비후보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투명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목표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펀드 가입은 오늘부터 가입할 수 있고 최소 10,000원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투자액은 연 2.5% 이자를 적용해 8월 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전북형 무상보육 정책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 영유아 부모들이 입학금과 특활비 등으로 매년 27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공공형 보육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이 군산을 새로움으로 재도약하는 전북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을 35만 명, 1인당 총생산 5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와 항만, 공항, 도로 등 4가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과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등을 통해 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새만금호는 담수를 포기한 상황에서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조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호영 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출마 예정자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판매 구조 혁신,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 지원, 공공급식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 귀촌 활성화를 포함한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격 평가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초자격평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오는 17일 기초자격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70점 이상을, 기초의원 후보자는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 정운천 부위원장과 김경한 전 선대본부 새만금 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활동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논의될 방안으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국제공항 조기 착공,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입니다. 군산시와 정부 민관합동지원단이 군산형 일자리 지정 1년을 맞아 참여기업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여기업 사업장의 생산 상황과 신규 공장 착공 과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의 수출 협약 현황, 국내 생산 물량 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국가 전기차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연기 여부가 이달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8일 여성가족부에 코로나19 국면 지속에 따라 대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신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조직위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잼버리 1년 연기가 확정되면 오는 8월 예정됐던 예비 잼버리 격인 프레 잼버리도 2023년 8월로 미뤄집니다.
군산대학교가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탈락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장호 총장이 새롭게 취임했는데요. 이 총장은 학생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학사구조 개편과 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장호 교수. 이 총장은 4년 임기를 관통할 슬로건으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을 이끌 핵심 비전으로는 융합교육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 선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속 성장의 3대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그 여파의 결과로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은 그러한 상황들을 교육혁신이라는 아젠다로 극복을 하고 다시금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또 지역 산업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80%에 머물고 지난해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탈락해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단과대학을 없애고 특성화 학부로 나눠 신입생을 뽑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고르게 하는 대학부제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좀 더 산학을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시켜서 좀 더 밀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ICC를 설립하겠다는 거고요. 그 ICC를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의 선택권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메뉴를 혹은 안에서 선택권을 다시 한번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학부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핵심 비전을 담아 상반기에 정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과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정무 공모에 선정되면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기술 확보와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수와 직원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장호 총장의 취임으로 6개월의 공석 사태가 마무리된 군산대. 인력과 재정 확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시가 체납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234개 법인이며 체납액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2차 납세 의무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재산을 파악해 체납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2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당초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군산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폭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군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0.22%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도내 평균 0.11%의 2배에 달하는 등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군산의 전세 변동률은 0.15%로 도내 평균 0.07%보다 0.08%포인트 높았습니다. 익산시가 공사 수주만 노리고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관급 공사 입찰 공고를 할 때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정된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거쳐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와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짜 건설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말합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에
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말부터 야간에도 배수 관문을 열어 수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호소 수질 4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곳의 배수 관문 외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 해수 유통량을 더 늘려야 하고 새만금 민관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제안을 중앙정부와 새만금청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 6,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8만 6,294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2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7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8,03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48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975명, 익산 1,756명, 군산 1,47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7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8%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1,777명입니다. 군산의 코로나19 사망자 72%가 8, 9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0대가 전체 사망자의 42%인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대는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고혈압과 당뇨, 폐렴,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 확대와 신속항원 검사 양성 시 확진자 인정 등으로 확진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고 의약품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약국에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가 보상 방안으로 대면 투약 관리료 등이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49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환경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점검한 결과 49개 사업장에서 7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 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청은 위반 경중에 따라 최대 조업 정지, 최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드론 6대와 이동 측정 차량 2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더욱 효과적인 측정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투어 패스 단독권을 온라인으로 출시합니다. 전북도는 관광객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인기가 높은 전주동물원과 익산 달빛소리 수목원에 대한 단독권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춘객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된 단독권은 시설 무료 이용과 가맹점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연간 1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모두 364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108건, 2020년 129건, 2021년 127건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목줄과 가슴줄 등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5년 동안 높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매출은 1,145억 원으로
2017년 578억 대비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매출 목표를 1,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푸드플랜과 전자상거래 등 48개 사업에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28로 전월 대비 1%, 전년 동월 대비 4.3%가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108.09로 지난 2월보다 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3%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공업제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2% 올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진로 설계와 직무 능력 향상, 현장 실습과 취업 준비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전자카드인 꿈 키움카드에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해줄 예정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전북교육청과 가맹을 맺은 곳에서 교재 구입과 자격증 응시료 납부, 기업 탐방 비용, 채용 면접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4월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에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군산시는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무료 이용시간 1시간 확대, 전기 차량 요금 할인 등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시는 유료 공영주차장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수송동 2곳에 대해 유료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열 향교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열 향교의 삼락을 주제로 일락 노는 즐거움, 일학 배우는 즐거움, 삼락 함께하는 즐거움 등 3개 테마로 진행됩니다. 또 향교의 교육 기능을 재현하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인문학 학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시화학교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가와 접수, 행사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 중심 아이 행복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제245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주말마다 시간여행 마을 일원에서 다채로운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협의체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6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